가짜 친절이란 뭘까요? 친절한 것 같지만 느낌이 불편하고 쫀가 기분 나쁜 생맘이 스멀스멀 올라온다면 가짜 친절을 경험한 겁니다.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겉으로는 늘 웃고 말도 예쁘게 하고 항상 도와줄게요라고 말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더 피곤해지는 사람. 만나고 나면 괜히 기운 빠지고 집에 와서도 계속 그 말이 떠오르고 내가 예민한 건가? 혼자 고민하게 되만드는 사람. 오늘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한데 속으로는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 우리는 그걸 가짜 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가짜 친절을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거리를 지켜야 하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실 사례 하나 들게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50대 직장인 김 씨 이야기입니다. 회사에 늘 웃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형님 역시 형님밖에 없어요. 형님 덕분에 제가 살아요. 항상 이렇게 말하던 후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했습니다. 자기 일은 계속 떠넘기고 문제가 생기면 슬쩍 빠지고 윗사람 앞에서는 김 씨 탓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늘 친절한데 결과적으로는 김 씨만 손해를 보고 있던 겁니다. 김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은 나를 존중한 적이 없더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60대 여성 박 씨 이야기입니다. 이웃 중에 늘 친절한 분이 있었습니다. 반찬도 가져다 주고 안부도 자주 묻고 겉보기엔 정말 좋은 분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과 대화하고 나면 항상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늘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죠. 나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나만큼 안 해줘요. 도와주는 척하면서 계속 은근히 생색을 냈던 겁니다. 박 씨는 결국 거리두기를 선택했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었어요. 결국 나 잘하지 나 잘났지입니다. 세 번째 사례까지 들어볼까요? 40대 여성 현주 씨는 먹을 걸 좋아해 통통한 편인데요. 늘 옷 입을 때 불룩 나온 배가 고민인데 어느 날 지인 모임 중에 한 사람이 막 얘기 중에 내가 누굴 만났는데 현주 씨랑 좀 비슷한데 키도 그렇고 피부 하얀 것도 그런데 어머 어쩜 그렇게 늘씬하고 감각 있고 옷을 잘 입는지 난 30대 초반인 줄 알았다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생길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가짜 친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정 욕구가 강하다.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본인이 실제 누굴 돕는 그 자체보다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평가하겠지란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나 착하지? 나 좋은 사람이야. 나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한 발 더 나가 난 이렇게 어려운 일도 척척해가며 도와주는 유능한 사람이야. 실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평판을 위해 힘든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폭력적이고 예의 바르지 않고 배려가 없죠. 그러면서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걸 계속 확인받고 싶은 거죠. 두 번째, 통제 욕구가 있다. 친절을 이용해서 상대를 조종하려는 심리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 중에 교통편이 불편한 동료나 지인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사람을 집에까지 태워다 주면서 이런저런 선 넘는 참견과 발언을 하죠. 너 일할 때 이러는 거 좀 아니더라. 선배, 뭐뭐 할 때 좀 잘해. 엄마가 너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으니 넌 이 길을 가야 해 등등 많지요. 이 심리는 내가 너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며 은근히 남을 통제하고 본인이 우위에 서 있다는 은근한 폭력입니다. 이런 사람의 베푸는 친절을 받고 해온 음식물을 먹어도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웬만하면 엮이고 싶지 않은 그런 행위가 바로 가짜 친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 주변에 은근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모임을 생각해 보세요. 회사, 취미, 종교 모임, 지인 모임, 동네 선후배 모임 등등. 떠올려 보면 아마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이 가짜 친절을 받아야 하는 구조라면 더욱 그 사람의 통제 속에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 자존감이 낮다. 겉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여도 속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남 위에 서고 싶어 합니다. 남보다 튀고 싶어 합니다. 도움 주는 위치에 있어야 본인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짜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말이 많고 본인을 나타내고 싶어 분주합니다. 자, 이제 진짜 친절 대 가짜 친절 차이. 아주 쉽게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진짜 친절.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생색 안 낸다. 부담 안 준다. 거절해도 괜찮다. 괜찮으면 도와줄게요. 받고 나면 고맙고 따뜻한 마음이 든다. 가짜 친절. 꼭 기억하게 만든다. 은근히 비교한다. 죄책감 준다. 거절하면 삐친다. 내가 해줬잖아. 생각해보면 불쾌하다. 이 차이입니다. 이제 MBTI랑 연결해 볼게요. F형 감정형 죄책감의 가장 약한 타입. F형 분들은요, 진짜 착합니다. 남 기분 먼저 생각하고 상처 주는 말 못하고 늘 배려합니다. 그래서 가짜 친절한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타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와줬잖아. 이 한마디에 바로 흔들립니다. 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한 건가. 이렇게 자기 탓부터 합니다. 심지어 손해봐도 그래도 좋은 사람이잖아. 라고 합리화합니다. F형에게 제일 필요한 연습은 이겁니다. 죄책감과 책임 구분하기. 남의 기분 내 책임. 내 선택 내 책임.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거절해도 나쁜 사람 아닙니다. T형 사고형 논리로 속다가 가장 크게 다치는 타입. T형 분들은요, 감정보다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처음엔 가짜 친절 잘 안 믿습니다. 이 사람 좀 이상한데? 이렇게 느낍니다. 근데 문제는 한번 신뢰하면 끝까지 갑니다. 데이터처럼 믿어요. 그래서 상대가 말로 포장하면 아, 이유가 있겠지. 합리적인 설명이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용당한 걸 알면 제일 충격받습니다. 내가 왜 몰랐지? T형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말보다 패턴 보기. 한두 번 말 잘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행동 패턴은 못 속입니다. 반복되는 행동이 진짜입니다. I형은 내향형인데요. I형은 갈등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참고 버팁니다. I형 내향형 참다가 제일 늦게 터지는 타입. I 성향인 분들 특징부터 볼게요. 이분들은요,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이 만나면 지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참고 넘기고 혼자 삼킵니다. 가짜 친절한 사람이 옆에 있어도 애인애가 예민한 거겠지. 괜히 분위기 깨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버텨요. 문제는 뭐냐면 I형은 한번 마음 닫으면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갑자기 연락 끊고 조용히 멀어집니다. 상대는 이유도 모릅니다. 그래서 I형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불편함을 초기에 말하는 연습. 그 말은 좀 불편했어요. 그건 제가 하기 힘들어요.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E형 외향형 관계 때문에 제일 많이 손해보는 타입. 이 성향인 분들은요, 사람이 좋습니다. 혼자 있으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붙잡습니다. 가짜 친절한 사람도 그래도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문제는 E형은 관계 유지를 자기 책임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상대가 선 넘으면 자기부터 고칩니다. 내가 예민한가? 내가 좀 참아야지. 이러다가 결국 지칩니다. E형에게 가장 중요한 건 관계의 수보다 질. 10명과 얕은 관계보다 2명이랑 건강한 관계가 낫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관계 끊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가짜 친절을 구분하는 법. 1단계 느낌을 믿어라. 이상한데? 이 느낌 대부분 맞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2단계 바로 감사하지 마라. 무조건 감사합니다 말하지 마세요. 한 박자 쉬고 판단하세요. 3단계 작은 거절 연습. 이번엔 괜찮아요. 다음에 할게요. 작은 거절부터 시작해보세요. 4단계 설명하지 마라.
이유 설명 많이 하면 더 조종당합니다. 짧게 끊으세요. 5단계 거리 조절. 멀리할 필요 없어도 적당한 거리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가짜 친절에 속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보인 게 아닙니다. 착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을 믿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배운 겁니다. 앞으로는 나를 소모시키는 친절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관계를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도 겉으로만 친절한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진 않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 마음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MBTI 심리 노트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